내신 성적이 나빴을 때 그 어떤 비극이 와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내신 1등급의 비밀,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신 1등급의 비밀, 그것을 알려주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선배를 모시고 내신 1등급의 비결을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할 선배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연세대 치외과에 합격한 강치영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실 치영이는요, 선생님이랑 고3 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 반 학생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치영이는 선생님 생각할 때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최상위권 학생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공부 잘했어요? 중학교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만큼 그렇게 최상위권까지는 아니었어요. 중상위권, 상위권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오면서 이제 내신도 같이 올라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내신 관리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일단 중학교 때 공부가 수박에 겉핥기였다면 고등학교 때 공부는 수박에 씨까지 발라먹는 완전 심도 깊은 공부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이제 공부를 되게 얕게 했던 친구들, 그냥 교과서 몇 번 보고 시험 쳤던 친구들은 그때까지는 점수가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와서는 많이 힘들 수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들 주변에서 보면 내신이 뭐 중학교 때 1, 2등급이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와가지고 떨어지는 친구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내신 관리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내신 왜 중요할까요? 일단 대학교를 가는 방법, 큰 방법에는 모두들 알다시피 수시가 있고 그리고 정시가 있죠.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가는 인원 중에서 2019년 기준 무려 76%가 다 수시로 갔어요. 맞아요. 수시에는 이제 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이 있다지만 어쨌든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결국엔 내신이거든요. 그 내신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가 돼야 대학교에 지원서를 낼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신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내신 성적이 어떻게 산출되고 있냐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나눠지고 그 두 가지 점수를 합산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출하게 되죠. 그래서 4%까지는 1등급, 4에서 11%까지 2등급, 그리고 11%에서 23%까지 3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퍼센트가 나눠져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출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필평가, 수행평가 중요할 텐데 특히 이 지필평가는 몇 주 정도를 준비기간을 잡고 또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3주에서 최대 4주 정도라고 이게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준비 기간 이외에는 국영수를 평소에 틈틈이 해놨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국영수도 하고 사탐과 과탐도 하고, 왜냐하면 사탐이랑 과탐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미리 해놔도 결국에는 잊어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양치기라는 걸 했어요. 양치기가 이제 뭐냐면 엄청난 양의 공부를 약간 치듯이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치기. 네. 그래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쵸. 그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수업 내용이나 교과서 정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어떻게 정리했어요? 일단 모든 내신 시험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저는 무조건 다 정리를 해놨어요. 필기를 해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단권화예요. 한 책에다가 모든 내용을 정리한다인데 저 같은 경우엔 교과서에 이제 빈칸에다가 이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 그런 거를 다 한 번에 필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쓰면서도 이제 한 번 공부가 되고 그다음에 뭐 화장실 갈 때 교과서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공부해도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영이가 얘기했던 대로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말로만 하신 내용도 있어요. 근데 저도 모든 걸 적어준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데 그 내용이 또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영이처럼 이렇게 교과서나 자신의 노트에 이런 내용들 다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아까 양치기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양을 보는 게 왜 중요하냐? 뭐 기출문제나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있는 비슷한 자료지만 조금씩 변형된 자료들을 다 미리 암기해 두면 시험 때 당연히 도움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필고사 대비해서 많은 친구들이 인터넷 강의 듣는데 인터넷 강의 고르는 방법, 그리고 강의 활용 방법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과목마다 그리고 난이도마다 모든 인터넷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는 게 이제 EBSI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이제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가장 절약할 수 있으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인터넷 강의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했냐면 학기 들어가기 전 방학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미리 수업에서 배울 내용을 예습해서 인터넷 강의로 예습을 해서 수업을 들으니 훨씬 더 뽑아내는 것도 많고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듣고 나서 또 들으면 당연히 이제 복습이 되니까 잘 되겠죠. 그래서 치영이가 얘기했던 대로 EBSI에는 좀 수준별로 다양한 강의들이 있어요. 뭐 올림포스라든지 그리고 학교 시험 3주 완성, 내신 대비 수트, 그리고 또 개념 문항 완성편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강의들이 있으니까 자기 수준별로 찾아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과목별로 출제되는 수행평가도 잘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형들이 있었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수행평가를 내는 유형들은 선생님들마다 그리고 과목별로 다 다르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태도 점수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내주시는 학습지들을 얼마나 잘 챙겨왔는지 그리고 준비물을 얼마나 잘 가져왔는지 이것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마저 놓치면 많이 아쉬울 테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에 있어서도 이제 보고서 쓰기 그리고 발표 형식의 이제 수행평가가 제일 많은데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그리고 과목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거를 이제 잘 챙기면서 수행평가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선생님이 내주신 수행평가의 기준을 잘못 알고서 수행평가 준비해가지고 점수가 좀 깎였었거든요. 그때 많이 속상했어요. 속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평가 기준대로 내용을 잘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잘 못 챙긴 거였어요. 이거는. 그죠? 아쉽지만 여러분도 평가 기준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거대로 채점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치영이는 최상위권 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공부 방법 이 시간 이 친구들한테만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저는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시작했냐면 왜 선생님들은 그렇게 똑똑할까 해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일단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스스로도 공부가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가상의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곰돌이 인형 하나를 앉혀놓고 이름도 붙여놨어요. 제니퍼라고. 제니퍼. 자, 그래서 제니퍼.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훨씬 더 공부의 효율성이 좋아지더라고요. 기억에도 더 잘 남고. 자, 그리고 이제 시험 전날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시험 전날 어떻게 공부했어요? 시험 전날 중요한 거는 공부 그 자체보다는 멘탈 관리예요. 시험 전날에 이제 멘탈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과목, 시험 전날 보는 과목에 그 과목에 새로운 문제를 풀지는 않고 풀었던 문제들, 그러니까 익숙한 문제들을 위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하던 폼이 시험 날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오답 정리.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풀었었는데 그 문제를 시험에서 또 틀리게 되면 진짜 그건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오답 정리도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답 노트 정리하는 거 시험 직전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근데 고1 내신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일단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못 봤을 경우에 그거 시험 하나 가지고 좌절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엔 등급을 산출할 때 중간고사 점수, 기말고사 점수를 합해가지고 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말고사로도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1학기가 있고 2학기도 있으니까 만회를 할 수 있는 성적이니까 제발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수시에서 비율을 적용할 때도 고1 비율이 가장 적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너무 좌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거. 그럼 한 단어로 한번 얘기를 해봐요. 고1 내신이란?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어가는 과정? 노하우를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2학년으로 가기 위한 발판인 거죠.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신이 이제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이 다른데 고1 때 그 중간에 뭔가 과도기적일 수 있지만 발판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첫 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옆에서 이제 공부하라는 압력도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첫 시험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시험은 다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중요성은 다 똑같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움 가지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불안함은 여러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고등학생 1학년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담 적게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적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 저만 믿으세요. 제발요.
네, 맞아요. 약속해 드릴게요. 우리 치영이 선배가 얘기했던 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부담 갖지 않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1 학생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내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우리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